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감염화라는 상대방을 단기 제외해서 설득을 하는 언어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염화의 언어 패턴, 순응하고 접속사, 그리고를 붙여서 내 의견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대체 이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떠올려서 상대방한테 다른 인지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사고력이 여러분이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염화의 언어 구조를 흉내는 내지만 실상은 그리고를 붙이고 내 입장을 그냥 단순히 주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앞전 강의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 7강부터 보고 오셔야 오늘 강의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자,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하게도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게 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현재 의식이 지금 이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다시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에게 아쉬움과 여지를 줄 수 있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주어야 하는 인지를 결정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커리큘럼입니다. 리프레이밍, 관계 의미 재해석, 해당 방식을 통한 상대방에게 아쉬움을 주는 방법. 자, 이렇게 우리가 관념을 바꾸는 연습, 그리고 기본적인 이 개념의 원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여기서 적용되는 핵심적인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리프레이밍입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영상들, 이 사랑 언어 강의에서도 이 리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먼저 리프레이밍의 개념부터 설명을 하면 한 가지 현상을 두고 다른 관점으로 의미를 다시금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을 때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한 가지 객관적인 현상, 컵에 물이 절반이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즉, 이걸 우리가 이별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상대가 이별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재정의를 해서 다른 의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프레이밍을 우리가 잘하려면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 구조와 리프레이밍의 목적적인 것에 따라서 이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 종류들과 예시들까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별 상황에서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제목이 아쉬움과 여지를 주는 방법인데, 이 리프레이밍 이후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방의 이 이별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관계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상대방에게 아쉬움을 줄 수 있는 방식까지 배워볼 거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가 이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별 관점 재해석을 하고 관계 의미 재해석 및 비전 제시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아쉬움과 여지가 생긴다. 자, 이 공식이 되는데 먼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별 관점 재해석, 앞서 언급한 이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상대방의 관념이 달라졌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관계에 대한 의미를 상대방한테 재차 리프레이밍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무사히 도달했다면 상대방한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대방이 이별을 생각하게 했던 이별의 과정과 전반적인 연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아쉬운 마음이 생길 소지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리프레이밍 심도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앞서 말한 컵에 담긴 절반의 물이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리프레이밍을 하는 순서를 보자면요, 상대방의 숨은 논지와 목적을 해석을 하고 논지에서의 그 오류를 찾아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이 순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따가 연습 문제 푸시면서도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이 예시로 대표적인 이별 사유를 하나 보면요, 너는 나보다 일이 중요하다, 나는 일보다 너에게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런 상황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보면 첫 번째, 숨은 논지와 목적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면
너는 나보다 네 개인적인 욕심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느라 나에게 연애에서의 피해를 줬어.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즉 상대방은 너는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네 생각만 하느라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솔직한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상대방의 논리적인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입장으로 충분히 재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상대방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꾸어 볼 거냐면 나는 너와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일을 좋아서 하겠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이 즐거운 사람은 없을 거다. 나도 마찬가지로 일이 좋겠니? 일이 아무리 좋아도 너랑 시간을 보내는 것에 비해서 행복할 수가 있긴 하냐? 그런데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는 너를 단순히 이 연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주변만 봐도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력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힘이 되는 것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너랑 미래를 바라보고 나중에 만약 가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는 내 힘이 모자라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못난 사람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 일이 즐겁지 않지만 지금 이 싫은 일을 해야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참고 인내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논지를 바꾸면 어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별의 사유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른 합당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타로 이 관계에 대한 의미를 재석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이런 얘기를 바로 이별하자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솔직히 섭섭하다. 왜냐면 너도 나랑 마음이 같을 거라고 항상 생각해 왔다. 단순히 그냥 어린애들 연애하는 것처럼 앞뒤 생각 없이 그냥 그저 좋으니까 앞가림 못하고 해야 할 거 안 하고 연애에만 집중하다가 그냥 시들해지며 헤어지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연애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니까 너한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얘기 없이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전제로 이런 불만을 얘기하니까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건 좀 너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해명을 하지 않고 이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해명도 없이 이별을 하면 어떤 프레임이 되냐면 상대방은 나를 진짜 내가 말한 것처럼 어린애처럼 진짜 가볍게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자기가 이렇게 이별을 말하게 되었던 그 이유들을 상세하게 서술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주말마다 얼굴도 본다는데 나는 연애하면서 이게 뭔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고 계속 너만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속상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입장 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불만이 있으면 너도 불만을 가지고 연애를 하면 그게 감정의 문제가 깊어지지 않느냐.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였는데 헤어지면 네가 그런 서러운 감정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혼자 해결책을 정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건 사실 헤어지는 입장이라고 내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 아니냐. 나한테 얘기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볼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자, 여기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없습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의미들을 다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나와의 관계를 향후에 더 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했구나. 그에 비해서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별 이야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마다 각각의 상황이 있으실 텐데 이걸 방금 예시처럼 저는 이걸 곧잘 생각을 해내서 여기에 걸맞는 문장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건드림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즉석에서 빠릿빠릿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훈련들 예시들을 같이 제가 여러분이랑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숙제까지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숙제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도 이 상황에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3가지 예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막상 연애 후에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별하고 싶어. 두 번째, 너의 성격이 강하고 냉정해서 내가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세 번째, 너랑 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연애 전에 이 생각보다 막상 연애 후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연애를 그만하고 싶어. 자, 여기서 상대방의 입장과 논지를 해석을 해보면요. 먼저 여러분, 연애의 기본적인 법칙이 연애를 시작하면 곧바로 상대방이랑 되게 열렬히 사랑하면서 여보, 자기, 우리 남편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애를 시작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엔 연애 초기에 그렇게 마음이 크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에게 적당한 호감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마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앞으로 연인이라는 자격 아래 만남을 이어나가 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안정적인 연애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연애를 시작하고 꾸준히 감정이 발전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감정이 머무르고 정체가 되면 그 정체기가 이 내리막길이 돼서 감정 손실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감정 손실이 오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연애를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입장을 보면 지금 상대방은 특별한 불만 사유가 있기보다는 내가 연애 감정이 더 이상 너에게 잘하지 않아서 너랑 이별을 할 거야.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유들은요, 사실 리프레이밍 하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이 감정이 커지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뭐 리프레이밍을 굳이 해봐야 사람이 감정이 천천히 커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여러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 리프레이밍에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리프레이밍을 할 때는 무조건 이별 사유에 대해서만 이거 리프레이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최종 결론에 대해서 이 재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상대방의 논지를 더 해석을 하자면 나는 너에게 마음이 커지지 않고 식어버렸으니까 너랑 연애를 그만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너랑 연락하고 교류하고 지내고 싶지는 않아. 어쨌든 너는 나를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헤어지고 나면 불편하니까. 이게 되겠죠. 즉 내가 마음이 남아 있어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나랑 앞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 이게 상대방의 최종적인 논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논지를 바꾸어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연락을 아예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적인 선언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래 얘가 앞으로 나를 안 불편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입장을 리프레이밍 해줌으로써 상대방한테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 해석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연락을 이어나가면 너는 날 좋아하니까 날 불편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랑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 이런 입장이 될 거고 여기서 오류는 넌 날 불편하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애들은 아니지 않느냐. 연애하자마자 뭐 사랑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애들이나 하는 장난이고 연애는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와중에 한쪽이 좋더라도 다른 한쪽이 안 좋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같이 일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 별일 아닌 거지. 자, 여기까지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굉장히 라이트하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이별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근데 너도 알듯이 이 사람이 대화를 통하는 사람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너랑 얘기하면서 항상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고 네가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헤어짐으로 이 사람 자체에 있는 건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물론 이별 직후에 연락하고 이런 건 사람이니까 편안할 수가 없지. 그래도 좀 서로가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다시 또 너랑 얘기하고 안부도 좀 묻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여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현명하다, 대화가 잘 통한다 라는 가치 부여를 해주고 상대방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법한 제안을 던져주는 것이죠. 자,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배웠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랑 관계가 재회의 구조라기보다는 짝사랑의 구조가 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면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나란 사람의 이미지를 리빌딩을 해 주어야 새로운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이랑 내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교류도의 여건이란 말이죠. 교류가 돼야지 어떤 영향을 줘도 주지 연락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영향들을 주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리프레이밍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당장의 재해보다는 교류도를 남겨둠으로써 추후에 우리가 재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자, 이렇게 리프레이밍은 단순히 이별 사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비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 상황마다 여러분이 유리점이 있는 포인트에 포커스를 두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성격이 너무 강하고 칼 같아서 내가 너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자, 이거 보통 저 같은 성향인데요. 저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감정보다는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중시하고 감정 배제적으로 그 상황을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면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왠지 너무 냉정하고 옳고 그른 것보다는 내가 감정적으로 좀 흔들린다면 좀 감정 먼저 보듬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너는 너무 냉정해. 연인 사이에 정이 없어. 그래서 너를 만나기가 힘들어. 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상대방의 입장은 넌 내 감정보다 옳고 그른 게 더 중요해. 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연애하는 것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만족이 안 돼. 나는 좀 더 나한테 줘주고 내 감정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너는 갈등 상황에서 너무 이성적으로 따져서 네가 갈등에서 항상 나를 이겨.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까지가 상대방의 입장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연애를 하는 궁극적인 방향이 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논지대로라면 옳고 그른 것보다는 그냥 감정적으로 보듬어주고 줘주고 넘어가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과연 여러분 트러블이 덜 발생을 할까요? 아닙니다. 한쪽이 계속 져주고 넘어가주는 형태는 결국 상대방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장으로는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게 계속 트러블이 생기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서로 어느 한쪽도 어떤 부분에서 뭔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은 넘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그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헤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는 넘어갈 수 있어도 의견이 다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네 입장도 들어보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넌 술을 좋아하니까 네가 술을 마시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넌 술을 마시고 연락이 안 되고 나는 너 걱정하면서 새벽까지 기다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거다.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이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넘어간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가면 나도 불만이 쌓일 거고 그런 불만들이 쌓여서 이별이 되는 것이지. 나는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서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우리는 행복하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랑 오래 함께 하려면 아닌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오히려 너를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지. 자, 이 문장의 요지를 보면 내가 그렇게 냉정하고 칼 같은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랑도 오래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상대방도 일단 사람이라서 감정적으로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점을 주어야 해요. 이렇게만 말을 하고 그쳐버리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만이 쌓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 숨 쉴 틈은 여러분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내가 너를 보면 너는 그렇게 네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나는 너를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너를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한테 네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내 입장을 너한테 얘기하고, 서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해결점도 찾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랑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네 생각을 정리해서 나한테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너를 압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네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조리 없게 말해도 네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논쟁 상황만 되면 지레 겁을 먹을 거예요. 말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겨야 된다는 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니까 뭐 억지도 피우게 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잘 만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누구를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 인지를 주는 겁니다. 상황의 재해석, 그리고 해결적인 관점의 재해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너는 나와 이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자,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 두리뭉술하게 가치관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는 뭔가 전반적으로 이 사람과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치관이란 뭔가 무게감이 있는 삶에 대한 방향, 주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실상 연애에서는 뭐 취향, 생각, 이런 것들이 안 맞아도 가치관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곧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랑 나랑 취향, 그리고 대화하는 패턴, 이런 전반적인 가치관 및 성향이 다르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같지만, 해석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시 관점 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상황은 상대방의 감정의 잔여에 따라서 많이 나뉘게 돼요. 상대방이 이미 마음이 다 떠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앞서 말한 관계의 결론, 뭐 연락을 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싶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리프레이밍을 해주는 것이 낫고, 상대도 감정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리프레이밍을 해주는 것이 나은데, 이건 여러분이 상황마다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기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감정 잔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상대방의 논지는 가치관이나 코드가 너랑 안 맞아서 이 연애가 재미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낮다, 이게 상대방의 논지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가치관이나 코드가 맞지 않으면 단점이고 연애를 하기 어렵다라는 게 오류인데, 저라면 여기서 가치관이나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 단점이 아닌 상황들과 이런 가치관 코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가진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관념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문장을 보자면, 연애의 장점은 단순히 그 사람이랑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지 않은 삶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서로에게 배울 건 배우고, 가끔 다투고 의견이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그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성숙해져가는 과정 아니겠느냐. 서로가 처음부터 취향이나 생각이 잘 맞으면 되게 좋지만, 대부분의 오랫동안 함께하는 커플들은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생각들을 맞춰나간다고 봐. 나 또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재미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 자, 여기까지 상대방한테 새로운 관념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문장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물론 우리를 보면 가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서로 답답할 때가 왜 없었겠느냐. 나라고 답답할 때가 없고 너라고 답답할 때가 없겠느냐.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이상으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고 각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겠지. 근데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다른 맞는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모든 게 맞지 않아도 너랑 맞추어 나가면서 느끼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근데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나 혼자 이런 마음이 들었나? 좀 씁쓸한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지금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문제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도록 마음의 크기라는 더 큰 요지를 가져다 대서 경량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재정의를 통한 이별관념의 재해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재해석해서 이별 의사를 내비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예시 문제를 포함해서 총 4가지 사안들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 숙제가 좀 있습니다. 넌 네 감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타협을 못해. 넌 상황 판단보다는 그저 네 감정만 생각해. 두 번째, 나는 너의 이성 친구들, 남사친, 여사친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두 문제,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하고 오늘 배운 리프레이밍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댓글에 여러분이 나름의 풀이를 적어주시면 저나 혹은 다른 연애언어연구소 선생님들이 보시고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꽤 많이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도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는 강의의 완전 초반부에 불과하네요. 그만큼 우리가 이번 시즌 제외인강은 디테일하고 깊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일 하세요.